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코쌤입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를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이제는 거꾸로 그러면 실패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축주는 어떤 상태에 접근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를 큰 틀로 놓고 부분을 잘라서 공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축주는 어떠한 상태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는 건축주 유형을, 물론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중간에 건축물이 쓴다거나 또는 다 지어놨지만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누수가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부동 치마가 일어나서 집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금이 간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패하는 건축주들의 유형을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께서 남한테 들은 얘기만 있지 스스로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덤벼들어서 덜컹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집 짓는 일이.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현 주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떠한 방식으로 최소한도 외부 마감, 내부 구조도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는 알고서 접근을 해야만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의 위치나 땅의 위치겠죠. 그 다음에 규모, 평수가 어떻게 되고 연관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전에 건축사 사무실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유형의 집을 짓고자 하니 계획 도면을 그려보고 또 수정하고 그려보고 수정하고 해서 기본 평면도라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수월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 건축주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정원도 좀 만들어 가지고 연못도 좀 만들어 가지고 왜 비단 잉어 같은 거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고 나무도 좀 심고 동산도 좀 만들고 싶고 또 테라스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경치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셋째는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덜컹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
이미 출발을 했어요. 건축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디테일하게 외부 마감은 어떻게 하고 기본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조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무슨 목조 주택을 지을 것이냐, 이 방식이 결정이 되고 기본 설계를 해서 본 설계, 실시 설계라고 그랬죠. 이제 시공 도면이 나와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준비가 미약한 분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죠. 우왕좌왕. 여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건축비도 포함이 됩니다. 돈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잘못된 그 업자들 대부분이 기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가다가 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실패하게 되죠.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실패.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일을 합니다. 업자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과 행동과 결과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앞에. 그래서 불량 업체를 만났다거나 무책임한 업체를 만났다거나 또 악덕 업체도 있어요. 악덕 업체도 있다고요. 그 전에 2019년도 이전에 집을 지은 분들은 정말 집 짓다가 폭삭 늙어버린 사람들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영건평 200평 이하는 민간 건설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놨었잖아요. 근데 2019년도부터는 260평, 즉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은 종합건설이 집을 짓게끔 법으로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무책임한 업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나서서 남의 그 자산이나 재산을 이렇게 손상을 가고 집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업자 선정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업체를 제대로 된 업체를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1등인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자 선정에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그 업체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업체가 시공해왔던 시공 실적, 이제 임장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A 지역에서 집을 짓고 B 지역에서 집을 짓고 C 지역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참 저 같은 업자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참 신중한데요. 국가에서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렌탈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막아놨었거든요. 그래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만나면은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뭐니 해도 건축주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만 되지, 누구 얘기를 듣는다거나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참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존 건축물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약 30-40개의 직종이 들어와서 하나의 집을 완성을 하는데, 그 얼마나 그 조화롭게
또 각 공정별로 A 공정이 끝나야 B 공정이 되고 B 공정이 돼야 C 공정이 연결이 되어 가잖아요. A 공정이 안 되어 있는데 C 공정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홀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마감 공사가 갈 수가 없고, 내장 목수가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도배를 할 수가 없고 뭐 이렇잖아요.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축주가 직접 직영공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영공사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 건축주께서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을 맡겨서 평당가가 막 평당 600만 원이다 아니면 700만 원이다 해서 마감재는 어떻게 해가지고 다 디테일하게 써놓고 날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약속이거든요. 서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약속에 되어 있는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마감을 해달라고 할 때는 추가 공사 요인이 되어 가지고 그건 당연히 추가 공사를 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공, 실패하지 않는 집을 짓기, 건축주님께서 오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축주의 성향이랄까요, 흐름이랄까요, 아니면은 그 마인드랄까요, 이런 거를 짧게나마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자, 건축업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목수 일을 멋주머니 차고 좀 이렇게 일을 좀 하다가 머리가 좀 돌아가고 그러니까는 그냥 건축업자 이렇게 하는 분들 꽤 있어요. 또 타일로공으로 일을 하다가 전체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잘 판단해가지고 업자 선정은 첫째입니다. 그러고 좋은 자재를 써서 일을 하는 것은 둘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축주 그분들의 마인드랄까요, 이런 걸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소라파TV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